60세를 넘으셨다면 매일 아침 식사, 낮잠,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 등 하루의 모든 선택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입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매우 간단하고 흔한 한 가지 습관이 매일 나이 드신 분들의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밝은 얼굴로 찾아오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었죠. 하지만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고혈압, 혈관 막힘 혹은 더 심각하게는 심근경색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심혈관을 점점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단순하지만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60세 이후에 자주 보이는 가장 위험한 10가지 습관을 깊이 다룰 것입니다. 각 습관은 심부전 뇌졸중, 그리고 돌연사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습관은 제가 가장 많이 마주친 것이며 많은 분들이 건강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습관부터 시작해볼까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10번째 습관, 매일 걷기를 소홀히 하는 것.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고강도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내고 K-드라마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뉴스를 읽고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고 이는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준이라는 65세 은퇴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지만 항상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얼마나 걷나요? 그는 웃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거의 안 걸어요. 저는 간단하게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15분 걷고 오후에 15분 더 걷는 겁니다. 빠르게 멀리 갈 필요는 없이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2주 후 그는 더 밝은 얼굴로 돌아왔고 목소리도 더 맑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더 오래 걸을 수 있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잠도 더 깊게 자요. 걷기는 평범한 운동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에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중 지방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스트레스까지 줄이는 귀한 약입니다.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즉 심혈관의 가장 큰 적 3가지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장비도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한 켤레와 매일 약간의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다리가 피곤하거나 혈압이 치솟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 30분 2번으로 나눠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평생 당신을 위해 뛰어준 심장에 보내는 감사 인사입니다. 9번째 습관,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짜게 먹는 것도 아닌데 국에 소금 조금 뿌릴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대부분은 식탁 위의 소금통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음식, 편리한 음식, 익숙한 음식에서 옵니다. 라면, 통조림, 김치, 불고기, 양념, 고추장 소스, 심지어 떡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아라는 68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죠. 그녀는 식이 조절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튀긴 음식도 먹지 않았죠. 하지만 혈압은 여전히 높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불고기와 김치를 조금씩 먹고 오후에는 라면 한 봉지를 간편하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과도한 소금은 몸에 수분을 머금게 하고 혈액량을 늘려 혈관 벽에 압력을 가하며 점점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게 만듭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 위험이 있다면 짜게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권장사항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하루 나트륨 1200kg 미만, 즉 티스푼 하나도 안 되는 소금만 먹어야 합니다. 적게 들릴지 모르지만 라면 한 그릇, 불고기 몇 점만 먹어도 이미 한도를 넘습니다. 그러니 식품 라벨, 특히 나트륨 함량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추장, 간장, 조미료를 점차 줄이고 허브, 후추, 마늘, 레몬으로 맛을 내세요. 짜게 조리거나 절인 음식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를 우선하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미각이 적응되고 음식이 색다르게 더 자연스럽고 심장에 더 안전하게 맛있어질 겁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지만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오늘 소금을 줄여서 내일 더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10번째 습관, 기름지고 가공된 아침 식사. 아침은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아침은 심장의 첫 번째 타격을 가하는 시간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름지고 소금 많고 설탕 많은 아침 식사를 먹은 직후 아침에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으로 흔히 김밥, 튀김, 떡볶이, 불고기, 계란 프라이, 진한 커피, 우유를 먹습니다. 맛있고 향긋하고 배부르죠. 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이는 심혈관의 폭탄입니다. 도윤이라는 67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죠. 매일 아침 김밥 튀김을 먹고 고기 몇 점을 추가로 먹고 진한 커피,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정신이 드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몇 달 후 혈압이 급등하고 가슴 통증으로 입원했습니다. 혈중 지방 검사 결과가 높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혈액이 아직 덜 움직여서 더 끈적합니다. 기름진 음식, 설탕,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이때 심장이 가장 약하고 터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심장에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고 늘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고 심장에 좋은 몇 가지 메뉴를 추천드릴게요. 귀리죽에 치아씨드 바나나 조각 또는 건포도를 넣은 것, 삶은 계란 하나, 흑빵 한 조각, 아보카도 한 조각, 과일 스무디 한 잔, 호두나 아몬드 몇 알 또는 간단히 채소 수프 한 그릇.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기름,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꾸세요. 중요한 점 하나 더, 배고픔을 너무 오래 참았다가 몰아서 먹지 마세요. 그러면 진한 맛의 무거운 음식을 선택하기 쉽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은 입맛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선택한 음식이 하루 종일 심장이 건강할지 피곤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 소주를 자주 마시는 것. 누군가는 매일 와인 한 잔이 심장에 좋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은 30대, 40대 때처럼 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소주 한 잔이라도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클 수 있습니다. 하준이라는 70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식사도 조심하는데 잠이 잘 오라고 소주 몇 잔만 마셔요. 몇 달 후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손발이 떨려 병원에 왔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 심박 이상, 심장벽, 확장, 맥박 약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 이후에는 간이 술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술이 혈액에 오래 머물며 혈압이 급등하고 심장이 독소를 배출하려고 더 세게 뜁니다. 소주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하고 심방세동,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혈중 지방약과 상호작용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술은 잠시 이완시켜 줄지 모르지만 매일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장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에서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1번으로. 저녁에는 과일 주스, 생강차 또는 허브차로 바꾸세요. K-팝 음악을 듣거나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며 긴장을 푸세요. 심혈관 문제나 혈압 문제가 있거나 매일 약을 먹고 있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어르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고 매일 소주 한 잔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 더 건강히 살기 위해 한 잔을 포기하겠습니까? 당신도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은 낡은 습관 때문에 고군분투하지 않고 쉬고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6번째 습관, 감정을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
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걱정해봤자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냥 좀 참고 넘어가요. 그 대답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참는 습관이 매일 매달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상처 입힙니다. 아시나요? 슬프거나 화나거나 걱정하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몸은 그 감정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반응의 연쇄로 변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해 혈압이 치솟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장기적으로 혈관벽이 약해지고 심장이 지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심장이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우라는 66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죠. 그녀는 평생 채식을 하고 요가를 했으며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입원했고 진단은 장기 스트레스로 인한 관상동맥 경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혼자 살았고 자녀들은 멀리 있었으며 슬픈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말했고 지금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은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숨 쉴 곳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매일 저녁 당신을 힘들게 한 일을 몇 줄 적어보세요.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10분간 깊게 호흡하거나 집 주위를 산책하세요. 가벼운 K-팝 음악을 틀고 의자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나누는 것이 약하다는 생각은 마세요. 사실 올바르게 풀어내는 것은 심장의 가장 귀한 자연의 약입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더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마음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약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5번째 습관, 코 고는 소리와 수면 무호흡증을 무시하는 것. 가족이 요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 고했거나 밤새 잤는데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코 고는 것이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히 크고 끊기는 코 고는 소리는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시우라는 64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분이죠. 그는 잠에서 깨면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두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코 고는 소리가 기계 소리 같다가 갑자기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가 다시 푸하는 숨을 쉬어요. 검사 후 그는 중간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심혈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 몇 초 혹은 수십 초 동안 숨을 멈추면 뇌와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빨리 뛰고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박 이상, 심부전을 유발합니다. 깊게 자지 못하면 몸이 회복되지 않아 피로가 쌓이고 뇌졸중,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나이 드신 분들의 야간 돌연사의 간접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불규칙하고 큰 코 고는 소리, 숨을 헐떡이거나 멈추는 것, 가족이 이를 알아차림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어렵거나 건망증이 있다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병원이나 집에서 하룻밤 측정하면 됩니다. 정도에 따라 CPAP, 기계턱 유지, 장치, 수면 자세, 변경, 체중 감량, 소주 피하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 고는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는 밤에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는 것은 심장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세요. 4번째 습관, 담배를 피우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 담배에 대해서는 이미 100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담배는 폐에 해롭죠. 하지만 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당신이 피우든 옆 사람이 피우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염증으로 만들고 혈액을 더 끈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혈관계를 조용히 파괴하는 폭풍을 만듭니다. 지호라는 70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죠.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식사도 조심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집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자주 피곤하고 두근거리고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심장 혈관 촬영 결과 동맥경화 플라크가 있었고 혈액 흐름이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담배 한 개비도 안 피웠는데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심장은 매일 연기를 마셨어요. 간접 흡연, 심지어 짧은 시간만 노출되어도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위험을 똑같이 높입니다. 10년, 20년 담배를 피웠다면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 만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심박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심근경색 위험도 매일 줄어듭니다. 몇 달 후에는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혈중 산소가 늘어나며 심장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면 도움을 구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거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하루라도 담배 없이 시작해보세요. 담배 없는 하루는 심장이 더 완전히 숨 쉴 수 있는 하루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가족이 피운다면 건강을 위해 깨끗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한 줄기 영희 때문에 심장이 계속 고통받게 두지 마세요. 3번째, 습관 늦게까지 핸드폰과 K드라마 보기. 핸드폰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몇 바퀴 돌리거나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리게 K드라마를 틀어놓고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게 잠드는 습관이 있나요? 있다면 이 부분을 잘 들어주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이 정말 평화로운 잠을 필요로 합니다. 혜은이라는 65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이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K드라마를 봐요. 마지막 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근데 잠이 잘 안 오고 잠도 뒤척여요. 사실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고 지금 당신에게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핸드폰 TV 화면의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동시에 뇌는 이완되는 대신 뉴스 이미지, K드라마나 소셜미디어의 감정에 자극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늦게 자고 깊이 자지 못하며 심장은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야간 고혈압, 심박 이상, 심지어 수면 중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늦게까지 보는 것이 짜게 먹거나 담배 피우는 것만큼 심장에 해롭다는 걸 예상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기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바꾸세요.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끄세요. 대신 얇은 책을 읽거나 가벼운 K-팝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10분간 천천히 호흡하세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다면 계곡물 소리나 가벼운 빗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는 이완되고 심박에도 좋습니다. 일찍 자고 깊이 자면 몸은 심혈관을 자연스럽게 수리하고 재생할 시간을 갖습니다. 밤은 심장이 쉴 시간입니다. 밝은 화면 때문에 계속 일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가족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당신 심장을 위한 조용한 저녁을 선물할 때입니다. 2번째 습관,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것. 바쁘거나 피곤해서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죠. 그래서 길가 식당에 들러 떡볶이 튀김, 김밥 튀김 또는 간단히 떡 한 봉지를 사서 먹습니다. 빠르고 편하고 맛있죠. 하지만 아시나요? 그런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심장을 한 걸음 더 지치게 만듭니다. 선우라는 69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분이죠. 그는 혼자 살고 자녀들은 멀리서 일합니다. 매일 두 끼를 밖에서 해결했죠. 아침은 김밥 튀김, 저녁은 비빔밥에 고기 구이.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빨라서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심근경색 경증으로 입원했을 때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뭘 독하게 먹었나요? 사실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에는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혈관벽에 플라크를 만듭니다.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 위험이 커집니다. 60세 이상은 혈관이 예전처럼 탄력이 없어서 기름진 식사 한 끼도 심장을 하루 종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금지하거나 고생하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바꾸세요. 튀긴 음식 대신 찜 삶은 요리 또는 기름 없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김밥 튀김 대신 생선죽, 채소, 비빔밥 또는 가벼운 현미밥을 드세요. 주문 전에 이 음식 기름 많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튀긴 음식이 먹고 싶다면 일주일에 정해진 하루만 드시고 몸이 독소를 처리할 시간을 주세요.
패스트푸드는 입에는 빠르지만 심박을 느리게 합니다.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심장은 몇 끼니 후 바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소리내지 않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식사부터 가벼운 음식을 선택해 심장이 숨 쉴 수 있게 하세요. 1번째 습관, 혈압약을 끊거나 혈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 수십 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어르신 환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하겠습니다. 건강하다고 느껴서 혈압약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민준이라는 72세 환자, 경주에 사시는 분이죠. 그는 밝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요. 혈압이 130으로 나오더라고요. 약을 2주 끊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작은 약 한 알만 매일 아침 먹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나요? 고혈압은 아프거나 어지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혈관 벽을 깎고 심장을 비대하게 만들고 혈관을 유리처럼 약하게 합니다. 한 번 있거나 방심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의식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책임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압약이 처방되었다면 의사와 상의 없이 끊거나 바꾸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시고 약통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 잊지 마세요. 집에서 일주일에 2~3번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부작용이 있다면 자의로 중단하지 말고 조정을 위해 병원에 가세요. 혈압약은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심장이 매일 고군분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부터 심장을 구할 수 있는 진실까지 함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서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아시나요? 60세 이후에는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매일 심장이 속삭이는 소리에 맞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주 대신 인삼차 한 잔 후회하며 앉아있는 시간 대신 산책 한 번, 제때 혈압 측정 한 번이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정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자꾸 꾸준히 다시 시작하도록 돕길 바랍니다. 오늘 공유가 유용했다면, 마음이 움직였다면 아래에 짧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라거나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만 써도 당신이 여기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새로운 소식을 당신이 가장 먼저 받길 바라는 겁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남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